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입추죠. 예,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화 급등 이후에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의 관계되는 문제죠. 엔화 급등이 되면 어제 같은 때는 한국 정치나 일본 정치나 미국 정치가 폭락해 버렸죠. 물론 이제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서 엔화 급등 이후에 시장 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도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신에 나타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타난 거죠. 여기 이제 그 좀 잘렸는데요. 요걸 조금 제가 넣어야 되는데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시장 급락이 연준의 금리 인하 계산을 뒤엎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죠? 미 연준의 파월이 계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스케줄이 있죠. 프로세스라 갑자기 엔화 급등으로 인해서 바로 미국 정치가 폭락해 버렸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제조업이 침체가 되고 고용률이 레이버 마켓에서 고용률이 뚝 떨어지니까 슬로우 다운 되니까 결국은 예, 자기가 생각하던 프로세스가 금리 인하 프로세스가 흔들려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미국 정치가 폭락해 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리세션 타고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럴 바에 맞죠. 그렇게 강력하게 0.25보다는 강력하게 0.5%서 처방하라. 레이커트 하라고 이제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미 연준의 파월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죠. 그래 전문의 영상처럼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파월인데 파월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멘트가 나오냐 하면은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둔화가 앞으로 몇 주 내에 진행되는 걸 보고서 빅스텝 0.25가 아니라 0.5%라고 하는 금리 인하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멘트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이 고용률이 더 침체가 되고 더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빅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앞에다가 이렇게 토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코노미에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어떤 시장 급락 이후에 엔화 강설은 시장 급락 이후에 어떤 대처 방안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걸 참조해야 됩니다. 참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계속해서 본다면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나왔습니다. 월요일의 시장 급락은 경기 침체 위험과 더 심각한 금융시장 사고 위험을 모두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맞죠? 미 연준 회의에서 0.25%라는 금리 인하를 위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나 결정은 안 했죠. 안 했으면 왜냐하면 파월이 이제 아직은 경고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엔화 강설에서 정시가 폭락하고 제조업이 침체가 되고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0.5%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빅스텝 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빗발치니까 아까 본 것처럼 아티클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 연준에서 관리들이 그 비공식적으로 멘트를 하고 있는 게 좀 더 빅스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몇 주간 그 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 스탁 리쿠빅 회복하다죠. 그러니까 정시 급락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전시구적인 셋오프 투매 이후에 바로 어느 정도 로스 저 하락분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100% 회복은 한 건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언론 나오는 한 10%, 한 15%로 나오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부가 바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파이낸스 타임즈를 보면은 이 정치 기사 빼버리고요. 이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데, Is the US heading for the recession? 그러니까 메인
헤드로 나오는 게 보면 미 경제는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헤드로 뽑았거든요. 이 헤드로 뽑았다는 것은 영국에서 바라볼 때 미국 경제를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각인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아티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기사는 메인 화면보다 아티클보다는 바로 이렇게 지면의 일부에 있는 그 아티클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아티클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페더럴 리저브 미연준이 뭡니까? Will not let markets dictate the rate cut.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연준이 시장이 요구하는 마켓이죠. 시장이 요구하는 바로 그 미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엔화 급등으로 해서 증시가 폭락하고 그래서 리세션이 나오죠. 미 경제가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경기를 회복하라 하기 위해서는 빅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요구가 강하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보도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파월은 즉 미연준은 뭐냐면 시장이 안 따라가겠다. 우리가 보는 자료하고 우리가 보는 프로세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고 몇 주 동안 거리 두고 보고 0.25든 0.5든 결국 레이컷 하는 과정을 밟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맹목적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그럼 파웰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일단 결정이 내릴 것인가는 이게 좀 두고 봐야 되죠. 좌우지간 시장의 맹목적 추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나오죠. 이 말은 파이낸셜 타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뉴욕 타임즈에서도 보면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시장 상황하고 미연준이 보는 시각이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정신 얘기인데 제피니즈 에퀴티 그러니까 일본 자산 주식이 결국은 초기 오전장에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결국은 일본 주식이 일부 반등 써지죠. 반등하더라도 월스트리트에서는 결국은 부분적인 반등한 거지 전체적인 반등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일부 반등이지 전면 반등은 아니죠. 여기 재밌는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요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자, 인베스터 하는 게 투자자죠. 투자자들은 브레이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for regime shift as market volatility return.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돌아올 때 체제 전환. 이때 체제는 경제 체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엔화 강세, 엔화 약세 또는 정시의 반등, 정시 하락 이런 건 경제의 부분적인 변동이죠. 그러니까 대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뒤집으면 간접적으로 보면은 결국 지금 정시 하락, 경기 하락, 경제 하락으로 하는데 이걸 경제 회복을 돌리기 위해서는 미연준이 금리 하락을 레이컷을 0.5% 세게 나가면 충격 여부로 나가면은 바로 정시가 반등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결국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구로서 이게 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웰이 미연준이 어떻게 액션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시가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경기 신문에서는 본 것처럼 일경 평균 지가가 또 대폭 급락하다가 좀 일부 반등했다가 또 반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쑥 내려왔다가 약간 했다가 쭉 내려온 건데 하락의 대세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죠. N이 이제 거래하면서 140엔 반에서 시작했다는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은 1불당 146.68엔 11시인가요? 그때가 거래가 되고 있더라. 원화는 1776원이고요. 그런 내용인데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산케신문이라고 일본에서는 약간 거구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정치인 거고요. 경제면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동경정시입니다. 이거고요. 여기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일본 재무성이 보면은 발표했는데
과거에 최대의 엔화를 매입해가지고, 맞죠? 개입은 시장 개입이죠. 외환시장 개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5조 9천억 엔이다. 4월 29일. 이때가 제일 최대로 이제 달러를 매입해서 외환시장 투자했다는 얘기죠. 투자해서 그래서 엔을 외환시장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 준비고도 우리 외환 보유고로만 이건 준비고로 썼네요. 외화 준비고가 1조 1.8조 엔이 감소했다. 당연히죠. 왜냐하면 7월 달에 385억 불인가요? 그걸 그 달러를 가지고 바로 외환시장 투여해서 엔 약세를 엔 강세로 전환시켰으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미 일본이 금리 인상했지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서 외환시장 개입에서 엔 강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문제가 있잖아요. 예? 외화 준비고가 바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게 일본에서는 큰 결단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한국과만 또는 한 신문만 일면만 보고 판단하면 판단의 대세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이란 이렇게 세계 경제의 3대 주체, 유럽이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세계 3대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경제 시각이 어떤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에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